가끔씩 욱하면서 화 잘 내시나요? 요즘에 보면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데이트 폭력 굉장히 문제 많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트할 당시에 폭력이 발생하거나 폭언이 발생하면 이거는 결혼을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더 약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문제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부터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년이 되어서 분노를 느끼고 화를 버럭내고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 어떤 억압과 슬픔 이런 게 많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억눌린 감정들은 반드시 그게 감정에 표출이 된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가장 가까운 상대부터 이 화풀이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편한 사람들이 특히 가족이죠. 사실 가족들이 말을 막 하고 화를 막 내고 막 이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억눌린 감정들은 뇌에 변형계에 이렇게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이렇게 딱 주면 그게 딱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화랑 분노랑은 어떤 감정의 차이가 있냐면, 화는 본인이 화를 낸 거를 모르는데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는 정말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왜 화를 저렇게 내는 거지? 이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심리를 공부하면서 이 분노가 어떤 본인의 그 자극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주체 못하게 이렇게 확 폭발을 하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막 내지 말고 이 분노가 폭발한 감정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났니?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슬퍼.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는 거죠. 분노가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해석한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분노는 개인적인 힘의 일부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욕구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힘이다. 분노가 없다면 우리는 현관 앞에 걸레처럼 짓밟히면서도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에 당신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심하게 창피당하거나 벌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신의 내면 아이는 분노를 느끼는 것을 멈추도록 배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는 자기가 화가 났는지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렸다. 제가 일반적으로 화를 낸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언제냐면, 저는 그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걸 굉장히 제가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거를 잘 몰랐는데 약속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횟수가 많이 반복될수록 저한테 눌려있던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중첩되면서 그게 저의 그 한쪽의 그 감정을 건드린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상처들 이런 거랑 이게 오버랩 되면서 가끔은 안 지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매번 습관처럼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사람을 지속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약속 시간을 너무 안 지킬 때 분노하는 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저자가 약속 시간을 너무너무 안 지키는 상대한테 이 화가 나서 그 과정을 풀어가는 거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그 사람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어도 그 사람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30분을 더 기다려 보았다. 결국 2시 반이 되었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나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저는 근데 이 글이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인만의 이 시간 타임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하고 이게 다 돼 있는데, 갑자기 날짜를 바꾸거나 갑자기 시간을 바꾸면 기분이 안 좋지만 그거를 참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나의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한 부분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천천히 해보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 영린
그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관계는 저는 지속되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년이 되어서도 분노로 욱하는 이런 경우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계속 늙기는 내가 너무 억울해, 이런 공허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슬픔, 나는 왜 돌봄을 받지 못했을까? 두 번째 두려움,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떠날 거야. 세 번째 수치심,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네 번째 무기력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또 네 가지 감정이 있을 때 중년에 이 감정을 절제 못하고 이렇게 폭발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노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요 네 개의 감정에 어떤 상처나 치유받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나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릴 때의 트라우마, 상처 이런 거를 치유하는 방법은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그 어린아이와 내가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과 10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썼었는데, 그 10년 전에는 제가 어떤 형태로 나한테 편지를 썼었냐면, 너는 10년 후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저의 10년 후의 모습을 쓰면서 저는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왔다. 막 이러면서 제가 쓰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너 여기까지 너무 잘 왔고 너 너무 대단해 이러면서 제가 막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같이 썼는데 정말 10년 후에 편지를 쓰면서 모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치유라는 게 사실은 어떤 방법론적인 거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는 솔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랑 진정으로 대화를 해보고 또 한번 나한테 정말 진정으로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알 수 있는 어떠한 내면의 치유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잘 때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자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게 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는 잘 때 무의식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그 장착을 딱 해놓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효과적이고 잠도 되게 잘 자고 저는 불면증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저희 중년들이 불면증에 되게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태에서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저는 알람 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저는 알람을 안 켜고 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는데 일찍 깨워주시면 저는 새벽 기도를 가고 조금 늦게 깨워주시면 더 싫어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쉬어요. 예전엔 정말 아둥바둥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잠을 줄여가면서 막 매일 바쁘게 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어느 틈에 들은 거예요. 힘만으로 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 이것도 저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오해하면 어떡하지? 인연이란 거에 대해서 들고 나는 것도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중년이 화내고 분노하는 거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어찌 보면 시작하는 성장통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분노가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야. 분노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나로 돌아가서 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분노를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내나 이런 거는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조금씩 정비해 나갈 필요는 있는 거죠. 주부분들이 여태껏 잘 참고 살다가 막 화응원 이혼하시고
현모양처처럼 살다가 어느 날 막 다 살림 안 하시고 막 버럭 화를 내시고 막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막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감정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래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희생하고 가족에 희생하고 직장에 희생하고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 나의 감정들이 이제서야 늦게서야 소리를 내는 거래요. 보면 이런 분노가 갑자기 발생하는 분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랑 가끔 대화하는 직원 중에 화가 절제가 안 된다고 되게 고민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가끔 상의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궁금했죠, 개인적으로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을까. 그래서 이제 저랑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도 다 했대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거를 다 이해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가끔 화를 내면 이제 다 화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우리 누구누구 화 이제 다 낸 거지?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참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나이스한 남자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잘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내면 아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대응한다는 건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대응하고 그거를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잘 만난 거죠. 그래서 게 뭐냐면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뭔가 속상한 게 있나 보다, 옛날에 어떤 뭔가의 상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생긴 긍정적인 효과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